지난번에 이어서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를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더 읽었고요. 짤막짤막하게 기억 남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이제 전쟁 때 이야기까지 했었잖아요. 이제 전후 피해 복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잠깐 눈에 띄는 게 조선일보에서 75년도에 유명 인사들의 6.25 경험을 연재했다고 해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변명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이게 왜 서울이 전후인데도 이렇게 개판이냐, 도시계획이. 근데 이제 그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너무 없었고, 또 아는 것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장훈이라는 사람이 도시계획 할 때, 가장 가까이에는 이제 도쿄에 대한 도시계획을 참고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도시계획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아집니다, 도시계획이. 근데 좀 황당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하면서 광장구역 같은 거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는 가건물밖에 짓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 사옥이 이제 이 선 안에 있다고 해요. 이 글 쓸 때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나옵니다. 이 글이 지금 96년도에 탈고된 글인데요. 이때도 이제 문제가 있는 글이라고, 완전한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터라고 해요. 그 뒤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거기 신축을 했던 거, 리모델링을 했던 거 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96년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물론 이 지금의 동아일보랑은 성격이 달랐던 동아일보죠. 지금 가건물로 건물을 질 때 동아일보는 지금처럼 수구 언론은 아니었던 동아일보인데, 하여튼 성격이 정반대로 바뀌었지만 언론이라는 것의 횡포 같은 걸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3권에서도 더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도 이 광장 부지에서 빼달라고 해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금싸라기 땅을 이제 팔고 그럽니다. 서울시에서 달래려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이면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과 성격이 정반대였던 동아일보도 그랬고, 96년은 이제 동아일보의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뒤잖아요. 그때도 그랬다. 뭐 이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이제 손종목은 이렇게 앞서 이런 공원 부지들이 이제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 다 갖다 팔거든요. 이런 게 좀 남아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손종목은 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 했을 때만 해도 미국에 고층 건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 막 뉴욕 사진 보고 이러면. 그래서 왜 뉴욕은 그렇게 높은데 맞춰놓는데 왜 일본은 그럴까라고 했는데, 일본이 지진 때문에 높은 건물 짓는 거를 약간 터부시하기도 했고, 또 100층 넘는 건물에 대한 터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큰 건물 안 졌다. 그게 이제 해방 후 서울까지 이어졌고, 뭐 그래서 높은 건물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뭐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나마 이제 높다고 생각한 게 한 5층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이 전후에 처음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행정 요강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이제 25평 미만 대지에는 건축을 그만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협소주택 같은 거 인기잖아요. 지금과 맞지 않죠? 그리고 이때의 관념이 뭐 어떻게 증폭됐거나 지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2평짜리 집을 진다고, 그러니까 6제곱미터짜리 집을 진다고 하고 어떤 땅을 개발한다고 하면 분명히 집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허가도 안 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워커힐 개발에 대한 일화가 나오는데요. 재밌습니다. 여기도. 워커힐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미군이 일본으로 휴가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달러를 쓰고 오는데, 한국에 있는 미군 장군 입장에서는 어떤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병사들을 불러오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 쓰는 달러를 한국에서 쓰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커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부지를 정해야 되는데 뭐 헬리콥터도 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는데 부지 결정된 일화가 되게 웃깁니다. 이제 이승만이 원래 그 동네에서 잘 놀았다고 해요. 낚시하고 뭐 이러면서 뭐 지금 워커힐 자리에서. 근데 박정희도 거기 가서 노는데 아 여기 어때? 뭐 해서 여기 좋네요. 그럼 여기다 지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일환지 뭔진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박정희 시대 때의 도시개발을 나열하면서 박정희가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일화로서 기억돼요. 어떤 고민의 과정이 있고 의견의 교환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결정의 과정에서 일화가 사람들에게 이야기 되는 건지 일화만 이야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결정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김수근이나 김종필이 여기 참여했던 이야기도 나오고요. 두 인물은 재밌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때도 지금과 같이 일본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일본 입장에선 달러를 잃기 싫잖아요. 휴가 장병들이 쓰는 달러를. 그래서 한국이 그 워커힐에다가 매운고를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퍼뜨린다고 해요. 일본 언론 그리고 뭐 미국 언론에다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군 장군이 그 반발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편지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세계적인 문제가 돼버려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한국 정부가 조용히 이 워커힐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때 한국관광공사도 만들어지고요. 워커힐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잘 벌지 못해서 나중에 SK의 다른 이름인 그러니까 SK 전에 선경이 SK로 이름을 바꾼 거죠. 선경에게 헐값에 팔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웃겼던 게 박정희가 이제 궁정동에 안가가 있기 전에는 워커힐에 가서 많이 놀았다고 해요. 프라이빗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워커힐이 지금은 큰 호텔만 왔다 갔다 할 때 보이지만 그 안에 되게 작은 빌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놀았다는 거겠죠.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어린이 대공원 터에 있는 골프장이 보이는데 이게 이 한가로이 골프 치고 있는 게 볼송사 나와서 그거 없애버리고 어린이 대공원으로 만들었다고 지시를 해서 그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앞에랑 마찬가지로 일화가 기억이 남아진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결정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결정했으면 너무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재밌는 게 지금과 다른 게 지금 우리는 강변북로라고 하잖아요. 강변에 북쪽에 있는 길을. 근데 이때는 강변하면 한강의 북쪽밖에 없었습니다. 한강의 남쪽은 서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강변북로의 이름도 강변로였고 올림픽대로의 이름은 강남로였다고 합니다. 지금과는 서울의 개념이 달랐던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서울 계획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김현옥이라는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근데 이제 새서울 백지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제 서울 말고 신수도를 만드는데 신도시를 만드는데 어떤 그 부지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백지에다 그려놓고 그거를 거기에다 얹힌다. 그 땅에 얹힌다는 생각으로 이제 도시 계획을 하는데 되게 웃긴 게 조건이 이겁니다. 4천만 평, 상주 인구 100만에서 150, 그리고 외곽을 무궁화형으로 해달라고 해요. 이게 끝입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를 계획합니까? 근데 이제 박병주가 이걸 하고 이제 박병주는 이 계획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저자 손정목이랑 친분이 있는데 한 25년 동안 그 사실 자기가 계획했다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또 이 백지 계획이 그 무궁화 형태의 도시 계획이 발표된 뒤에 자기가 익명으로 비판하는 글도 잡지에 실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서울 계획이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백지 계획을 할 때 김현옥이라는 사람이 되게 언론이나 이런 걸 잘 이용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큰 서울 모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서
이제 서울 계획도 그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 백지 계획뿐만 아니라. 그래서 서울 계획에서 자기 집을 찾고 앞으로 날 길이 자기 집과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런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 모형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제 길이 다르게 나면 민원이 빗발쳤다고 하죠. 그리고 서울 모형은 만든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고 만든 사람이 사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북한의 손에 넘어가면 안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된 물건으로 분류당해서 따로 관리됐다고 해요. 그리고 회의록, 이건 이제 다른 세운상가에 관련된 장으로 넘어와서요. 회의록 하나를 소개하는데 말이 재밌어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최경원이 주원한테 하는 말인데요. 이제 주원이 서울시 편을 잡고 두니까 주의원은 서울시의 사꾸라요? 뭐 이렇게 말했다는 회의록이 남아있대요. 갑자기 타짜가 생각났습니다. 영화 타짜. 그리고 이제 김종필, 김수근이 이제 워커힐 건설에 참여했었는데, 이제 김종필은 이케아는 김종필이고 김수근은 건축가인데요. 이 저자는 김수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김수근 건축이 지금도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김수근이 신군부에 큰 신임을 받았고 이 사람이 뭘 하면 뭐 굳이 태클 거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김수근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김수근에 대해서 긍정하는 말은 여의도 계획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속기가 많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아니라 사업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속적인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세운상가도 개판이다, 생긴 게 거지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뭐 3.1 빌딩 같은 거, 김중업은 김수근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건축가인데요. 완전 다른 삶을 삽니다. 뭐 둘 다 어렸을 때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고 뭐 이랬는데 김중업은 박정희의 눈밖에 나서 이제 해외로 나가죠.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하여튼 뭐 비교해보면 3.1 이거 뭐야, 세운상가 개판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김수근에 대한 기록에서 세운상가가 많이 감춰져 있다는 이야기도 해요. 김수근의 어떤 세력이 만든 김수근의 기록에서. 그리고 더 보면 이것도 아까 뭐 어린이대 공원이나 워커힐의 부지가 결정된 거나 어린이대 공원이 골프장으로 바뀐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김현옥 시장이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되게 여기서는 신기가 들린 사람이라고 해요. 일에 미쳐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강변로를 만드는 이유가 엄청 황당합니다. 이게 박정희가 이제 김포공항에서 청와대로 가려면 강변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길을 달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항 가는 길을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으면 기분이 상쾌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박정희의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강변로를 생각한 거예요. 박정희의 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든가 이제 주요 도시 행차할 때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강변로를 논스톱으로 달리면 대통령 기분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 뒤에 어떤 논의 과정이 있고 뭐 숙고를 하고 고민을 하고 만든 건지, 그러니까 강변로를 만들어야 되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뭐 이런 걸로 꾸며서 말하는 건지, 정말 이렇게 결정을 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이렇게 됐으면 너무 어떻게 지금의 서울이 만들어졌는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변역 근처 아파트 지구는 쓰레기를 매립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이 계획의 개판이면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돈이 없어서 이제 땅을 팔았는데 어떤 땅을 팔았는데요. 현대건설에게 이제 110억의 판 땅을 이제 7년에 500억 주고 되사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좀 이분은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 행정에 서울 도시계획에 참여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겠죠, 전임자로서. 만약에 앞에 일이 아쉽지 않으면 일을 열심히 안 한 걸 수도 있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1권을 읽었고요. 1권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계속 앞으로 5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했던 걸 한번 정리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끝입니다.